부산 해운대의 밤은 언제나 화려했습니다. 해변을 따라 늘어선 고층 호텔들의 불빛이 바다 위에 흩어지고 파도 소리마저 도시의 소음에 묻혀버리는 그런 밤이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층, 외부에 일절 공개되지 않은 펜트하우스 경매장에는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이 폭도마다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초대장 없이는 그림자조차 들어올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경매장 안은 낮게 깔린 클래식 음악과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세상의 이름 석자를 숨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러나 돈만큼은 숨길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경매의 하이라이트로 소개된 미공개 명화가 붉은 벨벳 위에 올려져 있었고 사회자의 목소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이 작품의 시작가는 50억 원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캠퍼스의 한쪽 귀퉁이에서 작은 불꽃 하나가 피어오르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그림 전체로 번졌습니다. 경매장 안의 공기가 단번에 얼어붙었습니다. 불꽃은 바깥에서 옮겨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캠퍼스 내부에서 스스로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었죠. 불이야. 누군가 작게 내뱉은 그 한마디가 경매장을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비명소리, 발 구르는 소리, 샴페인 잔이 깨지는 소리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경호원들이 소화기를 들고 뛰어들었지만 불길은 이미 거셌습니다. 웨이트리스 복장을 한 지우는 흘러내리는 샴페인 잔들을 피해 몸을 낮추면서도 눈은 캔버스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검게 타들어가는 그림 뒤로 액자 프레임이 드러났고 불길 사이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얇고 납작한 금속판이었습니다. 지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지우는 쏟아지는 인파를 역행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발꿈치로 바닥을 짚으며 경호원의 시선이 연기 쪽으로 쏠린 틈을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티타늄 판을 집어드는 순간 지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표면에 새겨진 홀로그램 문양은 지우가 3년 동안 꿈속에서도 찾아 헤맸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빠.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티타늄 판을 웨이트리스 앞치마 안쪽에 숨기고 몸을 일으키는 순간 경매장 입구 쪽에서 검은 전술복을 입은 남자들이 일제히 출입구를 막아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블랙하운드였습니다. 신디케이트의 사설 용병 조직, 한 번 타깃을 잡으면 놓지 않는다는 그 이름을 지우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용병 하나가 지우 쪽으로 시선을 고정하며 귀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지우는 주방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걸음을 빠르게 했지만 뛰지는 않았습니다. 뛰는 순간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방 문을 밀고 들어서자 요리사들이 화재 경보에 우왕좌왕하고 있었고 가스레인지 위에는 커다란 프라이팬이 그대로 올려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선반에서 식용유 통을 집어들었습니다. 가스레인지 밸브를 최대로 열고 식용유를 프라이팬에 쏟아부은 다음 주방 한쪽에 세워진 소화기의 핀을 뽑아 가스레인지 방향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서비스 엘리베이터 쪽으로 몸을 날리는 동시에 등 뒤에서 굉음이 터졌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주방 전체를 집어삼키며 시야를 완전히 가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벌린 지우는 케이블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이 쓸리는 감각이 느껴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층층이 내려가는 케이블을 타고 지하주차장에 발을 디뎠을 때 머리 위에서 용병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하주차장 한쪽 기둥 옆에 대기해둔 흰색 전기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소음 없이 미끄러지듯 빠져나오는 전기차 뒤로 주차장 진입로를 막고 서 있던 검은 SUV 두 대가 급하게 차를 돌리는 것이 백미러에 잡혔습니다. 광안대교 위로 올라서자 바람이 차장을 거세게 흔들었습니다. 지우는 핸들을 두 손으로 꽉 쥔 채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지만 헤드라이트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조수석에 놓인 해킹 장비의 화면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교통 시스템 접속. 됐다. 광안대교의 차선 유도 전광판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진입 차단봉들이 무작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며 뒤따르는 SUV들의 진로를 뒤흔들었습니다. 첫 번째 SUV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고 두 번째가 첫 번째 차의 옆면을 들이받으며
두 차 모두 다리 위에 멈춰 섰습니다. 지우는 백미러에서 눈을 뗐습니다. 앞만 보며 광안대교를 빠져나와 영도 방향으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항구 냄새가 짙게 깔린 골목을 두 번 돌자 낡은 조선소의 철문이 나타났습니다. 전기차를 세우고 내린 지우는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녹슨 기계들이 질비한 어두운 공간, 그 한가운데 낡은 작업대 위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앉았습니다. 티타늄 판을 꺼내 불빛 아래 가져다 댔습니다. 홀로그램 문양 위로 좌표 값이 떠올랐습니다. 지우의 눈이 천천히 굳었습니다. 이것은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신디케이트의 메인 서버, 그 서버가 실제로 있는 장소의 위치였습니다. 백 회장이 정재계를 손에 쥐기 위해 수집한 모든 비밀이 담긴 서버, 그것의 GPS 좌표가 지금 지우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판의 절반이 암호로 잠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훑으며 잠긴 영역의 경계를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해독키는 이 안에 없었습니다. 어딘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지우가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들어 천장을 바라보는 순간 조선소 밖에서 타이어 마찰음이 들렸습니다. 그것도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지우는 티타늄 판을 집어 재킷 안에 넣고 몸을 낮췄습니다. 철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헤드라이트 불빛, 그 뒤로 확성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박지우 포위됐어. 순순히 나와. 최 반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우는 용접기 옆에 폐자재 더미를 눈으로 훑었습니다. 입술을 한번 깨물고 작업 장갑을 집어들었습니다. 조선소 바닥 한쪽 녹슨 해치 위에 잠금 장치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차가운 바다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지우는 잠수 마스크를 집어들고 해치 안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영도의 밤바다는 차가웠습니다. 지우는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파도가 얼굴을 후려쳤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조선소 쪽에서 경찰 무전 소리와 발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지우는 물속으로 다시 몸을 낮추며 항구 반대 방향으로 헤엄쳤습니다. 30분 후 지우는 부두 아래 낡은 사다리를 붙잡고 물 밖으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온몸이 젖은 채로 골목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빨이 서로 부딪힐 만큼 추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사람의 이름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부산 남포동 뒷골목, 간판도 없는 건물 3층이었습니다. 지우가 낡은 철제 계단을 올라 문을 3번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 안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구야? 나야.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지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바다에서 헤엄쳐 왔어? 들어가도 돼? 도윤이 옆으로 비키며 문을 넓게 열었습니다. 방 안은 서버 장비와 모니터들로 빈 공간이 없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며 좁은 공간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문 앞 바닥에 무릉덩이를 만들며 서서 티타늄 판을 꺼냈습니다. 도윤이 판을 받아들고 불빛 아래 가져다 댔습니다. 눈이 빠르게 움직이더니 이내 굳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난 거야? 해운대 경매장. 오늘 밤. 뉴스 봤어. 가스 폭발이라고 하던데. 지우가 도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백 회장이 언론을 막은 거야. 그 판 분석할 수 있어? 도윤이 판을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스캐너에 가져다 댔습니다. 모니터에 홀로그램 문양이 펼쳐지더니 절반이 붉은색으로 잠겼습니다. 도윤이 의자를 당겨 앉으며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렸습니다. 잠긴 영역 봐. 이건 내가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물리적 키가 따로 있어. 알아. 그게 백 회장 개인 금고에 있어. 도윤이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금고가 어디 있는지는 알고. 지우가 대답하지 않자 도윤이 다시 모니터로 눈을 돌렸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달렸습니다. 데이터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가 하나의 이미지로 좁혀졌습니다. 해상 위의 크루즈 선박이었습니다. 해운대 앞바다에 지금 정박 중인 크루즈야. 백 회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서 측근들을 만나. 금고는 이 배 안에 있어. 설계도까지 봤어. 선체 중앙부 지하 2층 따로 설계된 공간이야. 지우가 화면을 들여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승선할 방법은 위조 신분증이면 돼. 크루즈 측 내부 데이터에 접근해서 탑승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 그만이야. 나는 할 수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이 의자를 돌려 지우를 마주 보았습니다. 근데 지우야, 나한테 이걸 왜 가져왔어? 경찰한테 넘기면 되잖아. 지우가 도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경찰이 믿을 수 있으면 오빠가 죽지 않았어. 도윤의 눈가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비는 내가 준비할게. 금고 앞까지 네가 직접 들어가야 해. 나는 밖에서 전산 지원을 해줄 수 있어. 그게 내 한계야. 알아. 위험해. 정말로. 알고 있어. 도윤이 잠시 지우를 바라보다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금속 케이스를 꺼내 지우 앞에 놓았습니다. 귀걸이야. 안에 작은 칩이 들어있어. 금고 도어락 옆에 붙이면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다운시킬 수 있어. 한 번만 써. 한 번 쓰면 끝이야. 지우가 케이스를 집어들며 귀걸이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작고 단순한 은색 귀걸이였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마워. 고맙긴. 오빠 몫이야. 도윤이 무뚝뚝하게 말하며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우는 귀걸이를 케이스에 다시 넣고 쥐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우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화면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공간, 희미한 불빛 아래 작은 아이가 두 손이 묶인 채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7살 조카의 눈이 카메라를 향해 겁에 질린 채 깜빡이었습니다. 지우의 손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영상이 끊기고 문자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2시간 안에 티타늄 판을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면 아이는 바다에 버린다. 지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수진이가. 도윤이 재빠르게 지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 나 지금 당장 가야 해. 지우야. 도윤이 지우의 어깨를 양손으로 붙잡으며 눈을 맞췄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크루즈 침입을 막으려는 거야. 지금 최 반장한테 가면 판도 뺏기고 수진이도 못 살려. 백 회장을 잡을 기회도 영원히 사라져. 그럼 수진이는 내가 찾아. 내가 위치 추적해서 직접 데려올게. 지우가 도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한 발 물러서며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항구의 불빛이 검은 바다 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치면 다치게 안 해. 내가 책임져. 지우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귀걸이 케이스가 덜컹거렸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약속해. 도윤이 지우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답했습니다. 약속해. 지우는 귀걸이를 귀에 달았습니다. 도윤이 내민 검은 드레스를 받아들고 탈의 공간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크루즈 탑승 시각이 언제야? 2시간 후. 지금 나가야 해. 지우가 드레스를 손에 든 채 멈추지 않고 걸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응. 수진이 데려올 때 웃게 해줘. 무서웠을 거야. 도윤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가 안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도윤은 다시 자리에 앉아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화면에 부산항 컨테이너 야적장 지도가 떴습니다. 해운대 앞바다의 정박한 크루즈는 멀리서 보면 작은 섬처럼 보였습니다. 갑판마다 불빛이 흘러넘쳤고 승선장 쪽에는 드레스와 턱시도 차림의 사람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줄의 끝에 섰습니다. 검은 드레스 아래 허벅지에 단검을 테이프로 고정했고 등 쪽 허리선에는 소형 권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귀걸이는 왼쪽 귀에 달았습니다. 신분증 확인합니다. 지우가 위조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경비원이 단말기에 갖다 대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서연님 환영합니다. 지우가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승선장을 올라섰습니다. 크루즈 내부는 예상보다 넓었습니다. 중앙 홀에는 대형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고 한쪽에는 카지노가, 반대쪽에는 레스토랑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음악과 웃음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여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지우는 자연스럽게 카지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귀에 꽂힌 초소형 이어폰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부 진입 확인. 중앙 서버 접속 시도 중이야. 지금 내 위치 기준으로 금고 구역은 선미 쪽 계단 내려가서 두 번째 방화문 지나면 돼. 알았어. 지우가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답했습니다. 카지노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지우가 칩을 사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자연스럽게 훑는 척하며 경호원들의 배치를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입구 두 곳에 각각 2명, 카지노 안쪽 기둥 옆에 1명, 그리고 2층 난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1명이었습니다. 그 시선이 지우에게 멈췄습니다. 지우는 카드를 받으면서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등줄기에 서늘한 감각이 흘렀습니다. 2층 난간의 남자가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어깨, 짧은 머리, 움직임에서 군더더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태극이었습니다. 지우는 카드 한 장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화장실 쪽으로 걸음을 옮기는 척하다가 마술쇼가 시작된 무대 쪽 인파 속으로 자연스럽게 섞여들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마술사가 비둘기를 날려보내며 관객들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순간 지우는 무리 사이에서 몸을 낮추며 화장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잠금 장치를 걸고 드레스 안쪽에서 미리 접어넣은 검은 상하이를 꺼냈습니다. 드레스를 벗고 전투복으로 갈아입는데 40초가 걸렸습니다. 드레스는 변기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환풍구 덮개를 손으로 밀어내고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환풍구 안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금속 바닥이 무릎을 눌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수진이 위치 잡았어. 부산항 3번 야적장 컨테이너야. 지금 드론 띄웠어. 지우가 이를 악물며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다치진 않았어? 겁먹은 것 같은데 다친 건 아니야. 최 반장이 차 안에서 대기 중이고 부하 둘이 컨테이너 앞을 지키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빨리 해줘. 환풍구가 꺾이는 지점에서 지우가 몸을 틀었습니다. 아래쪽으로 시야가 트이면서 제한 구역의 폭도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폭도 바닥을 가로지르는 붉은 레이저 선들이 격자 무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환풍구 끝에서 몸을 거꾸로 내려 천장에 매달렸습니다. 양손으로 파이프를 잡고 다리를 먼저 레이저 사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허리를 구부리고 팔을 접어 레이저 선 하나하나를 피해 통과했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마지막 레이저를 빠져나오는 순간 손끝에서 작은 나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닿는 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지우는 욕설을 삼키며 폭도를 달렸습니다. 크루즈 전체에 붉은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방화문이 자동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내려오는 방화문 아래로 몸을 던져 구르며 통과했습니다. 뒤에서 군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좁은 복도에서 먼저 모퉁이를 돌아온 경호원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경호원이 무전기를 들려는 순간 지우가 먼저 손목을 꺾었습니다. 무전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드레스 자락 대신 전투복 바지 아랫단을 찢어 손목에 감으며 다음 경호원과 맞붙었습니다. 팔꿈치로 턱을 올려치고 무릎으로 복부를 눌렀습니다. 쓰러지는 몸을 벽 쪽으로 밀어내며 달렸습니다. 입술 안쪽이 터져 피 맛이 났습니다. 한편 부산항 야적장에서는 도윤이 원격으로 조종하는 지게차 한 대가 컨테이너 통로를 가로막고 있던 최 반장의 차량 옆면을 세게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지게차 쪽으로 몰리는 틈을 타 도윤이 컨테이너로 달려갔습니다. 자물쇠를 절단기로 끊어내고 문을 당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진이 두 눈을 크게 뜨고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나야. 괜찮아. 수진이 도윤의 품으로 달려들며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윤은 수진을 번쩍 안아들고 야적장 외벽 쪽으로 뛰었습니다. 크루즈 안에서 지우는 경호원 셋을 더 쓰러뜨리고 금고실 앞에 도달했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금고문 표면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문 옆에는 손바닥 인식 패드와 심장 박동을 측정하는 센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우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백 회장의 몸이 아니면 열리지 않는 문이었습니다. 도윤아. 지우가 낮게 불렀습니다. 수진이는 안전해.
지금 차에 태웠어. 근데 지우야, 지금 내 뒤에. 지우가 몸을 돌리기 전에 차가운 금속이 뒤통수에 닿았습니다. 권총이었습니다. 오래 찾았어. 태극이 지우의 귀 옆에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우는 손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금고문은 아직 닫혀 있었습니다. 뒤에는 총구가 있었습니다. 양쪽 모두 막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크루즈 전체가 커다란 충격을 받은 것처럼 크게 흔들렸습니다. 조명이 깜빡이더니 순식간에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좁은 금고실 복도를 집어삼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우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발뒤꿈치로 태극의 정강이를 찍어내리며 몸을 옆으로 틀었습니다. 총성이 울렸지만 총구는 이미 빗나간 뒤였습니다. 복도 벽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지우가 태극의 총을 쥔 손목을 두 손으로 비틀었습니다. 태극이 신음을 내뱉으며 총을 놓지 않으려 버텼습니다. 두 사람이 어둠 속에서 엉켜 벽에 부딪혔습니다. 지우가 이마로 태극의 코를 들이받았습니다. 뜨거운 것이 지우의 이마에 튀었습니다. 태극의 손에서 총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우는 태극의 목 옆을 손날로 내리쳤습니다. 태극의 몸이 천천히 벽을 타고 주저앉았습니다. 지우는 거친 숨을 내쉬며 귀걸이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금고 도어락 센서 옆에 귀걸이의 침 부분을 꾹 눌러 붙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3초 후 센서의 붉은 불이 꺼졌습니다. 도어락이 기계음을 내며 풀렸습니다. 지우가 금고 문이 손잡이를 두 손으로 잡아당겼습니다. 묵직한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금고 안은 비상전력으로 희미하게 밝혀져 있었습니다. 벽면을 따라 예술품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중앙 받침대 위에 작은 금속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우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USB 하나와 두툼한 가죽 장부였습니다. 지우의 손이 USB를 움켜쥐는 순간 뒤에서 비상 조명이 복구되며 폭도가 환해졌습니다. 거기까지. 낮고 느긋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우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금고실 입구를 무장 경호원 6명이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백발이 단정하게 빗어 넘겨진 노인이 두 손을 앞에 모은 채 걸어 들어왔습니다. 백 회장이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화가 난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미술보건가 출신이라더니 자물쇠 여는 솜씨도 있었군. 지우가 USB를 등 뒤로 숨기며 금고 안쪽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오빠 이름이 박준혁이에요. 기억해요? 백 회장이 미소를 거두지 않은 채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기억하지. 아까운 사람이었어. 욕심만 없었으면. 지우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오빠를 죽인 게 당신이잖아요. 백 회장이 혀를 차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사람을 직접 손대지 않아. 그건 그쪽 일을 맡았던 형사 소관이었지. 최 반장이라고 알지? 지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 오빠를 직접 처리한 건 최 반장이야. 나는 지시를 내렸을 뿐이고. 백 회장이 손을 들어 경호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쏴. 지우가 몸을 낮추며 금고 안의 대형 조각품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총성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조각품의 파편이 지우의 뺨을 스쳤습니다. 따뜻한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아. 지우가 이를 악문 채 낮게 불렀습니다. 보고 있어. 지금 갑판 위야. 근데 지우야, 상황이. 헬기 가져와. 헬기를 어디서? 네가 찾아. 경호원들이 금고 안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조각품을 방패 삼아 이동하며 총을 집어들어 경호원의 어깨를 쐈습니다. 쓰러지는 경호원의 방어복을 잡아당겨 몸에 두르고 벽면 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금고 안쪽 벽에 커다란 관상용 수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유리 너머로 열대어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총구를 수조 하단부에 겨눴습니다.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유리가 터지며 수백 리터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물살이 경호원들의 발을 휩쓸었습니다. 열대어와 자갈, 수초가 뒤엉켜 바닥을 가득 채웠습니다. 경호원들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틈을 타 지우가 폭도로 뛰쳐나갔습니다.
갑판으로 향하는 계단을 두 칸씩 올라갔습니다. 무릎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갑판 문을 어깨로 밀고 나서자 바닷바람이 얼굴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밤하늘 위에서 프로펠러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규칙하고 불안정한 소리였습니다. 도윤이 몰고 온 헬기가 크루즈 갑판 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헬기 동체에 긁힌 흔적이 보였습니다. 도윤이 헬기 창문 너머로 지우를 향해 로프를 던졌습니다. 로프가 갑판 위를 쓸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백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까지가 한계야. 그 자료를 가지고 어딜 가든 내가 찾아내. 지우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찾아보세요. 로프를 향해 달렸습니다. 갑판 난간을 발로 박차며 몸을 날렸습니다. 손이 로프를 잡았습니다. 헬기가 급격히 고도를 올렸습니다. 바람이 온몸을 후려쳤습니다. 지우는 두 손으로 로프를 죽어라 붙들었습니다. 그 순간 크루즈 후미에서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로켓포였습니다. 헬기의 꼬리 날개를 정확하게 때렸습니다. 헬기가 크게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도윤의 비명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들렸습니다. 잡아, 잡아. 지우가 로프를 두 팔로 끌어안았습니다. 헬기가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고도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위로 떨어지는 불꽃들이 지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아래 검은 바다가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USB를 쥔 손에 있는 힘껏 힘을 줬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헬기가 수면을 향해 곤두박질 쳤습니다. 파열음이 바다를 갈랐습니다. 헬기의 동체가 수면을 치고 들어가며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쳤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잔해들이 파도 위에 흩뿌려졌습니다. 한참 후 바위 해변 위로 손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지우였습니다. 거친 바위를 손으로 짚으며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오른쪽 어깨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무릎이 바위에 긁혔지만 느낌이 없었습니다. 온몸이 차가웠습니다. 지우는 엎드린 채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뺨에 닿는 돌의 차가움이 유일하게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폈습니다. 5, 6도였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작은 섬 해운대 앞바다에서 보이는 그 섬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섬 위쪽으로 낡은 등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도윤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우가 몸을 일으키며 해변을 둘러봤습니다. 잔해 더미 옆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도윤이 한쪽 팔로 바위를 짚으며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왼쪽 팔뚝에 화상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마에서도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지우가 도윤에게로 달려가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뼈는 안 부러진 것 같아. 도윤이 이를 악물며 몸을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몸을 지탱하며 해변을 가로질러 등대 쪽으로 걸었습니다. 등대 문은 오래전에 자물쇠가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습기와 녹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좁은 원형 공간 한가운데 낡은 나무 의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이 의자에 걸터 앉으며 가방을 열었습니다. 방수 파우치 안에서 구급 약품과 노트북이 나왔습니다. 이걸 여기까지 챙겨온 거야? 지우가 묻자 도윤이 거즈를 찢으며 말했습니다. 안 챙기면 너 같은 사람이랑 일 못해. 지우가 도윤의 화상 부위에 거즈를 대어 주었습니다. 도윤이 신음을 참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우는 USB를 꺼냈습니다. 티타늄 판도 재킷 안쪽에서 꺼냈습니다. 잠수를 2번 했는데도 방수 파우치가 버텨준 덕에 2개 모두 멀쩡했습니다. 도윤의 노트북에 USB를 꽂고 티타늄 판의 데이터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두 파일이 결합되며 암호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우와 도윤이 나란히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지우가 화면을 손가락으로 내리며 읽었습니다. 뇌물 전달 목록이었습니다. 날짜, 금액, 받은 사람의 이름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정관계 인사들의 이름이 스크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아래에는 암살 청부 목록이 있었습니다. 지시를 내린 날짜와 대상자 이름, 그리고 집행 여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박준혁. 집행 완료. 담당 최. 지우가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숨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그 아래 영상 파일 하나가 링크되어 있었습니다. 지우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어두운 창고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가 벽에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의 오빠 준혁이었습니다. 3년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최 반장이 준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준혁이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나는 이미 사본을 만들어 뒀어요. 내가 죽으면 자동으로 언론에 전송되게 해뒀다고요. 최 반장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랬어야 했는데. 총성이 울렸습니다. 지우가 노트북 화면을 닫았습니다. 손이 노트북 덮개 위에 그대로 얹힌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등대안이 고요해졌습니다. 파도 소리만 벽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도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우의 옆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후 지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가 겁쟁이가 아니었어. 알아. 혼자 다 막으려고 했던 거야. 알아. 지우가 눈을 감았다가 뜨며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가라앉았습니다. 3일 후에 백스코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 기념 파티가 열려 백 회장도 나오고 이 장부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도 전부 모여 도윤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내 지하 네트워크로 확인해봐. 도윤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파티 초청 명단과 행사 일정이 펼쳐졌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뒤로 기대며 말했습니다. 진짜네. 그 자리가 마지막이야. 지우가 화면을 닫고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장비가 더 필요해. 우리 둘만으로는 안 돼. 마담 류. 도윤이 먼저 이름을 말했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담 류는 오빠와 함께 일하다 밀려난 사람이었습니다. 부산항 어딘가에 숨어 지낸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손가락을 움직이며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영도 자갈치 뒷골목. 일식집 간판 달린 건물 지하야. 지우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깨의 통증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지우는 통증을 무시하고 도윤의 가방에서 진통제를 꺼내 씹어 삼켰습니다. 수진이는 안전한 곳에 있어? 응. 마담 류한테 연락해둔 보육사가 데리고 있어. 아무도 모르는 곳이야. 지우가 등대 문 쪽으로 걸어가다 멈췄습니다. 문 옆 벽에 손을 짚고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수평선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고마워. 도윤이 노트북을 가방에 넣으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파티 끝나고 나서 해. 두 사람은 등대를 나섰습니다. 붉은 해가 5, 6도의 바위 위로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밀려오는 파도가 잔해를 해변 쪽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뒤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담 류는 생각보다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 흰 줄기가 굵게 섞였고 왼손 검지가 두 번째 마디에서 잘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와 도윤이 지하로 내려서는 순간 마담 류가 돌아보는 눈빛은 날카롭고 빠르게 두 사람을 훑었습니다. 세월이 무뎌뜨리지 못한 눈이었습니다. 마담 류가 지우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준혁이 눈이네. 지우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담 류가 먼저 몸을 돌려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들어와. 지하 공간은 겉에서 보이는 일식집과 달리 넓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잠긴 금속 케이스들이 줄지어 놓였고 반대편에는 접이식 테이블 위에 부산 시내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담 류가 의자를 당겨 앉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백스코 파티라고 했지. 도윤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이 바닥에서 모르면 오래 못 살아. 마담 류가 지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뭐가 필요해? 지우가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위장 슈트, 연막탄, 비살상 무기, 그리고 드론 2대. 마담 류가 천장을 한번 올려다보더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벽면의 금속 케이스 앞으로 걸어가 번호를 눌렀습니다. 케이스가 열리며 검은 슈트와 장비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준혁이가 이 바닥에서 제일 올곧은 놈이었어. 살았어야 했는데. 마담 류가 케이스 안을 손으로 훑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줄게. 지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해요. 마담 류가 손을 저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나중에 해. 지금은 작전 얘기나 하자고. 도윤이 노트북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백스코 건물의 홀로그램 설계도가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세 사람이 화면을 가운데 두고 둘러섰습니다. 파티는 1층 중앙 홀에서 열려 백 회장이 단상에 올라 축사를 하는 시간이 오후 8시. 그 직전에 통제실을 장악해야 해. 도윤이 설계도 위에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통제실은 여기. 천장 환풍구로 접근하면 내부 보안 요원을 피할 수 있어. 내가 외부에서 메인 시스템을 해킹해서 출입구를 전부 잠글게. 외부 통신도 끊어. 마담 류가 지도 위에 다른 지점을 짚었습니다. 연막탄은 여기랑 여기서 터뜨려. 경호원들의 시야를 나눠야 해. 드론은 내가 직접 조종할게. 지우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통제실에서 LED 스크린으로 장부 영상을 송출하고 백 회장한테 직접 접근할게. 백 회장의 지문이 필요해. 마담 류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지문으로 뭘 할 건데? 스위스 계좌. 백 회장 명의야. 거기 있는 돈을 전국 아동 보육시설로 보낼 거야. 마담 류가 잠시 지우를 바라보다가 입꼬리를 짧게 올렸습니다. 준혁이보다 독하네. 세 사람은 그날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동선 시뮬레이션을 반복했습니다. 마담 류가 변수를 던지면 도윤이 해결책을 찾고 지우가 몸으로 직접 움직임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세 사람이 각자 자리에 기댔습니다. 도윤이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최 반장은 어떻게 할 거야? 백 회장한테 밀려났다고 혼자 움직일 수 있어. 지우가 눈을 감은 채 대답했습니다. 이용할 거야. 어떻게? 장부 사본을 들고 도망친다는 정보를 흘려. 최 반장이 그걸 쫓을 거야. 파티장에서 시선을 뺄 수 있어. 도윤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위험한 도박이야. 최 반장은 조급해. 조급한 사람은 미끼를 잘 물어. 마담 류가 눈을 감은 채 한마디 했습니다. 맞는 말이야. 결전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짙은 해무가 부산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지우는 화장대 앞에 앉아 위장 크림을 얼굴에 펴 발랐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어깨의 상처에 붕대를 감은 채였습니다. 지우는 주사기를 집어들어 스스로 팔 안쪽에 진통제를 놓았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내쉬었습니다. 도윤이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다 됐어. 출발해야 해. 지우가 거울에서 눈을 떼며 일어섰습니다. 위장 크림으로 덮인 얼굴 위로 눈빛만 선명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청소 용역 조끼를 입은 지우와 도윤, 마담 류가 백스코 건물 후문 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 차림의 VIP들이 정문으로 들어서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줄의 인파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지우는 청소 카트를 밀며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서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7시 40분이었습니다. 백 회장의 축사까지 20 남은 분이었습니다. 지우가 도윤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시작해. 통제실로 향하는 환풍구 안은 비좁고 어두웠습니다. 지우는 팔꿈치와 무릎으로 바닥을 짚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깨 붕대가 쓸릴 때마다 이가 맞물렸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아래쪽에서 파티 음악 소리가 둔하게 올라왔습니다. 이어폰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메인 시스템 접속 완료. 출입구 잠금 대기 중이야. 네가 신호 주면 바로 실행할게. 알았어. 지우가 환풍구 끝에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통제실 안에 요원 3명이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환풍구 덮개를 천천히 밀어냈습니다. 덮개가 안으로 떨어지기 직전 손으로 받아 소리 없이 옆으로 치웠습니다. 천장에서 바닥까지의 높이를 눈으로 쟀습니다. 발부터 내려가며 파이프를 짚고 한 번에 내려섰습니다. 가장 가까운 요원의 뒤통수에 손날을 내리치는 순간 다른 2명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한 명이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지우가 테이블을 발로 밀었습니다. 무전기를 쥔 손이 모니터에 부딪혔습니다. 지우가 그 요원의 팔을 꺾어 등 뒤로 올리며 벽에 찍었습니다. 마지막 요원이 달려들었습니다.
지우가 몸을 낮추며 옆으로 빠지고 무릎으로 옆구리를 찍었습니다. 요원이 앞으로 고꾸라지며 쓰러졌습니다. 지우가 통제실 문에 잠금 장치를 걸고 이어폰을 눌렀습니다. 통제실 장악했어. 잠가. 실행. 도윤의 대답과 동시에 아래층 파티장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출입구가 모두 닫히는 소리였습니다. 지우가 통제 패널 앞에 앉아 LED 스크린 송출 시스템에 접근했습니다. 노트북을 연결하고 장부 영상 파일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실행 버튼 위에 올라갔습니다. 아래층에서 백 회장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부산의 미래를 위한. 지우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파티장의 초대형 LED 스크린이 일제히 전환되었습니다. 화려한 영상 대신 어두운 밀실에서 백 회장이 두툼한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백 회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홀 전체를 채웠습니다. 이번 건도 똑같이 처리해. 흔적 남기지 말고. 파티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다음 장면에는 이름과 금액이 줄줄이 나열된 명단이 떴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발견한 사람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비명 소리와 의자 넘어지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사람들이 출입구로 몰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통제실 창문을 열고 와이어를 고정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VIP 테이블 중앙까지 거리를 눈으로 잡았습니다. 와이어를 손에 감고 창틀을 발로 밟았습니다. 뛰어내렸습니다. 와이어가 팽팽하게 당겨지며 지우의 몸이 홀 중앙으로 홀을 그리며 내려왔습니다. VIP 테이블 위에 두 발로 내려서는 순간 잔과 접시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블랙하운드 용병 6명이 백 회장을 에워싸며 총을 겨눴습니다. 마담 류가 외부에서 연막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연막이 홀의 절반을 빠르게 덮었습니다. 드론 2대가 창문을 뚫고 들어와 경호원들의 머리 위를 교란했습니다. 지우가 연막 속으로 몸을 낮추며 이동했습니다. 용병 하나가 드론을 향해 총을 쏘는 틈을 파고들어 발목을 걸었습니다. 쓰러지는 용병의 총을 빼앗아 바닥에 멀리 밀었습니다. 또 한 명이 뒤에서 달려들었습니다. 지우가 몸을 틀며 팔꿈치로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그때 파티장 유리창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졌습니다. 최 반장이 경찰 병력을 이끌고 밀고 들어왔습니다. 최 반장의 눈이 연막 속에서 지우를 찾아 헤맸습니다. 박지우, 거기 있는 거 알아? 지우가 연막 속에서 움직임을 멈추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최 반장님. 최 반장이 총을 든 채 연막 속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그 순간 블랙하운드 용병 둘이 최 반장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지우가 용병들을 최 반장 방향으로 유인하며 반대쪽으로 빠졌습니다. 용병과 경찰이 뒤엉키며 난전이 벌어졌습니다. 연막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위로 백 회장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우가 무대 쪽으로 달렸습니다. 백 회장이 무대 뒤 비상구를 향해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무릎을 꿇고 총을 겨눴습니다.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백 회장이 오른쪽 다리를 부여잡으며 무대 위에 쓰러졌습니다. 비명이 터졌습니다. 지우가 무대 위로 뛰어올라 백 회장의 앞에 섰습니다. 백 회장이 이를 악물며 지우를 올려다봤습니다. 쏴봐. 네가 쏜다고 달라지는 게 없어. 지우가 쪼그려 앉아 백 회장의 멱살을 쥐었습니다. 오빠 이름이 박준혁이에요. 마지막으로 들으세요. 백 회장의 눈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지우가 태블릿을 꺼내 백 회장의 손을 강제로 화면에 눌렀습니다. 지문이 인식되었습니다. 화면에 스위스 계좌 잔액이 떴습니다. 숫자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지우가 이체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국 아동보육시설 계좌들이 수신자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이체 완료 문구가 떴습니다. 백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목에서 짐승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뒤에서 최 반장이 총구를 지우의 등에 겨눴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판 내놔. 지금 당장. 지우가 천천히 일어서며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장부사본은 이미 다른 데 있어요. 최 반장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파티장 입구 쪽에서 낯선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경찰청 내사과 특별조사팀입니다. 최 반장, 총 내려놓으세요. 최 반장이 굳었습니다. 특조팀 요원들이 사방을 에워쌌습니다. 최 반장의 총구가 흔들렸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지며 총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요원들이 최 반장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우가 무대 위에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채광창이 보였습니다. 이어폰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야, 위에 있어. 빨리. 지우가 재킷 안에서 소형 폭약을 꺼내 채광창 테두리에 붙였습니다. 뒤로 물러서며 기폭했습니다. 채광창이 산산조각 나며 하늘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헬기에서 로프를 내렸습니다. 지우가 로프를 잡고 발을 벽에 디디며 올라갔습니다. 유리 파편이 어깨를 스쳤습니다. 헬기 안으로 몸을 들이밀며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이 출력을 올렸습니다. 헬기가 백스코 건물 위로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지우가 헬기 창문으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백 회장이 들것에 실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최 반장이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창문에서 눈을 거뒀습니다.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도윤이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보고 싶다고 했어. 이모 언제 오냐고. 지우가 눈을 감은 채 짧게 웃었습니다. 다 됐어. 사건이 터지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부산은 온통 백 회장 이야기였습니다. 아침 뉴스마다 법원으로 끌려가는 백 회장의 얼굴이 나왔고 장부에 이름이 올라간 정관계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되었습니다. 최 반장은 구치소에 수감된 첫날 밤 식사를 거부했다는 단신 기사가 지면 한 귀퉁이에 실렸습니다. 지우는 그 뉴스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지하 아지트에서 수진과 함께 짐을 쌌습니다. 수진이 작은 배낭에 인형을 구겨 넣으며 물었습니다. 이모, 우리 어디가? 멀리. 얼마나 멀리? 지우가 수진의 배낭 지퍼를 대신 닫아주며 말했습니다. 비행기 타야 해. 수진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인형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도윤이 위조 여권 3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우, 도윤, 수진의 새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공항까지 2시간이야. 지금 나가야 해. 지우가 여권을 집어 재킷 안쪽에 넣었습니다. 방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챙길 것이 없었습니다. 놓고 갈 것도 없었습니다. 세 사람이 건물 밖으로 나섰습니다. 도윤이 차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이 먼저 뒷자리에 올라탔습니다. 지우가 조수석에 앉으려는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영상이었습니다. 지우가 화면을 열었습니다. 도윤의 지하 아지트가 보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세 사람이 있던 그 공간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천장이 내려앉고 서버 장비들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지우의 손이 굳었습니다. 도윤이 옆에서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차 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내 장비가. 도윤아. 지우가 팔을 잡았습니다. 도윤이 멈췄습니다. 두 사람이 서 있는 골목 위쪽 전광판에서 삐 소리가 나더니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변조된 남자 목소리가 차 안의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수고했어요, 박지우 씨. 복수는 잘 끝났나요? 지우가 주변을 빠르게 살폈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분명히 지금 이 골목을 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야? 백 회장이 왜 그렇게 쉽게 무너졌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지우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제 손안에 있었거든요. 당신이 무너뜨린 건 제 말단이에요. 전광판 화면에 글자가 떴습니다. 오메가. 지우의 귀에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얼굴이 굳는 것을 지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알아? 도윤이 낮게 말했습니다. 글로벌 조직이야. 백 회장 뒤에 있던 진짜 돈줄.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백 회장 계좌에서 빼낸 돈 기억하죠? 그 돈은 제 운영 자금이에요. 3시간 안에 원상 복구하지 않으면 뒷자리에 있는 아이를 데려갑니다.
수진이 뒷자리에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눈이었습니다. 지우가 수진을 향해 괜찮다는 듯 짧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차량 내비게이션 화면이 스스로 켜졌습니다. 목적지가 설정되었습니다. 부산 외곽 폐기물 처리 공장이었습니다. 차문 잠금 장치가 소리를 내며 내려갔습니다. 도윤이 잠금 장치를 손으로 당겼습니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해킹됐어. 도윤이 이를 악물며 대시보드 아래 패널을 뜯었습니다. 차가 스스로 출발했습니다. 핸들이 제 방향으로 꺾였습니다. 지우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 감아. 이모 말만 들어.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도윤이 배선을 건드렸습니다. 차가 잠깐 흔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엔진 제어까지 들어갔어. 내가 여기서 끊을 수 있는 게 없어. 골목을 벗어난 차가 큰 도로로 올라섰습니다. 속도가 붙었습니다. 지우가 코를 막았습니다. 차 안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달콤하고 이상한 냄새였습니다. 가스야. 도윤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에어컨 송풍구에서 희미한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수진의 얼굴을 재킷으로 막았습니다. 숨 참아. 지우는 안전벨트 고리를 뽑아 들었습니다. 창문을 향해 내리쳤습니다. 금이 갔습니다. 다시 쳤습니다. 또 쳤습니다. 10번을 넘기자 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바깥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지우가 수진의 머리를 창문 쪽으로 밀었습니다. 여기로 숨 쉬어. 절대 안쪽 공기 마시면 안 돼. 도윤이 이미 눈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아, 괜찮아. 나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도윤의 뺨을 손으로 쳤습니다. 정신 차려. 차가 외곽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가로등이 드문드문해졌습니다. 지우의 시야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무거워졌습니다. 지우는 안전벨트 고리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남은 유리 조각을 걷어냈습니다. 창문 틀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수진아, 이모 손 꽉 잡아. 수진이 지우의 허리를 두 팔로 안았습니다. 놓으면 안 돼. 절대로. 지우가 달리는 차의 창문 밖으로 몸을 비틀었습니다. 아스팔트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뛰어내렸습니다. 몸이 아스팔트를 굴렀습니다. 어깨, 옆구리, 무릎이 차례로 바닥을 쳤습니다. 수진이 지우의 몸 위에 엎여 있었습니다. 지우가 수진을 두 팔로 감싸 안은 채 굴러 멈췄습니다. 차는 멀어졌습니다. 지우가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지우의 가슴 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모, 이모. 괜찮아. 지우가 수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다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다시 쓰러졌습니다. 가스가 남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저렸습니다. 도윤은 차 안에 있었습니다. 지우가 이를 악물며 몸을 끌었습니다. 도로 위를 기어갔습니다. 차가 멈춰 선 곳까지 거리가 보였습니다. 너무 멀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났습니다. 낡고 요란한 소리였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지우 쪽을 비췄습니다. 오토바이가 멈췄습니다. 탄 사람이 내렸습니다. 왼쪽 팔뚝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이마에 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지우가 눈을 가늘게 뜨며 바라봤습니다. 차에서 탈출했어. 너보다 먼저. 도윤이 쪼그려 앉으며 지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작은 주사기를 꺼내 지우의 가슴 쪽에 찔러 넣었습니다. 차가운 것이 퍼졌습니다. 몇 초 후 머리를 짓누르던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지우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해독제를 갖고 있었어? 항상 갖고 다녀. 너 같은 사람이랑 일하려면. 수진이 도윤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도 괜찮아? 도윤이 수진의 머리를 한번 툭 건드렸습니다. 괜찮아. 지우가 도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지우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섰습니다. 이안이라고 했어. 오메가 아시아 지부장.
알아. 끝내야 해. 도윤이 오토바이 핸들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타.